대한민국 직업방송이 준비한 IT 관련 취업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직업 이취업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네, 대한민국 IT 산업에 이 한 몸 바치겠다 하는 모든 구직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자, IT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두 분도 소개해드립니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엔터웨이의 김기경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IT 산업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 알아보자 IT 코너입니다. 네, IT 업계 뉴스와 핫 이슈, 업계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죠. 주영주 캐스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알아보자 IT.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 MS가 바라는 인재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구글의 인재상부터 살펴볼 텐데요. 구글의 채용 정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엔지니어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과학과 수학의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 세계 수준의 프로그래밍 기술, 뛰어난 대화 능력과 조직력. 다음 볼까요? 업무에 열정적이고 좋은 동료, 고에너지로 일하고 체계 없는 매우 작은 프로젝트 팀에서의 업무를 즐기는, 마지막으로 다양한 흥미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히 수학과 프로그래밍 능력은 월드 클래스여야만 채용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구글은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이 구글에 적합한 인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을 창립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항상 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요. 문제제기 의식과 호기심으로 지금의 구글을 창립했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판단에도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으로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인재를 찾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MS, 마이크로소프트사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기업가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요. 우수한 인재 선발에 대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웨이라는 책에서 그가 말하는 초수제, 슈퍼 스마트의 면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리얼타임으로 신속하게 흡수하는 능력, 예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서로 다른 분야 지식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프린트된 코드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프로그래밍 능력, 운전이나 식사할 때조차도 코드를 생각하는 열의, 그리고 극도의 집중력. 자, 이렇게 단어에서 느껴지는 대로 슈퍼 스마트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른 내용도 한번 볼까요? 자, MS 채용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능력과 창의성은 뛰어난 두뇌, 선도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정신, 그리고 자유롭고 유연한 조직 구조 속에서 마음껏 발휘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구글과 MS 모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똑한 인재들이 많다고 하는 MS와 구글의 경우에는 이 전문 분야에 대한 개인의 우수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자, 급변하는 IT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 빌 게이츠가 말하는 슈퍼 스마트까지 되지는 못하더라도 이 다양성, 창의성, 그리고 대화 능력, 협업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IT 구직자 여러분들 부단히 노력하고 부딪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과 MS의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전히 젊은 친구들은 구글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사실 저도 구글에서 꼭 한 번쯤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노는 건지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기업에서는 도대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 걸까요? 권 기자님? 글쎄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제가 참 구글이나 MS와 어울리는 이상인 것 같은데 왜 저한테는 연락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뭐 구글의 인재상, MS의 인재상 아마 뭐 최근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시는 분들, 네. 뭐 인터넷에도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구글의 여러 복지 시스템, 예. 뭐 네. 놀이동산이 있고, 뭐 수영장이 있고.
뭐 뛰면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네.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정말 네네.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복지를 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그 약간 창의성.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지성이라고 볼 수 있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뭔가를 생각을 왜라는 걸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그런 겁니다. 네. 뭐 우리는 사악하지 않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구글은.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사악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글쎄요. 구글이 어떤 그런 주관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재를 뽑았던 건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네. MS도 마찬가지고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모두가 공유를 하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을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거든요. 네.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김기경 의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권 기자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제가 할 얘기는 딱 이겁니다. 요새는 통섭형 인재라는 사람들이 네. 선호를 하는데 통섭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전체를 도맡아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를테면 예전에는 인문학 그 국문학과 나왔으면 글만 써야 되고 예. 예를 들면 공학을 나왔으면 뭐 프로그래밍 개발을 한다든지 뭐 기계를 만져 써야 되는데 요새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공대생, 네. 즉 창조적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를 좀 찾고 있고요. 뭐 다른 기업이지만 뭐 애플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그 통섭형 인재로 이제 스티븐 잡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인재들을 앞으로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잘해야 되는 건가요? 밸런스가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T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안다면 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T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IT 대표 기업 분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IT 대표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각 분야에 대한 직업 소식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그 핀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라고 해서 정말 쉽게들 접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오늘은 네. 핀테크에 대한 개념 정리를 일단 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핀테크와 관련된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 취업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핀테크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네.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진 않아요. 글쎄요. 이게 참 네. 어려운 얘기가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핀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최근에 새로 등장한 신조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그 이전에도 계속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뭐 요즘 그 오픈마켓 들어가서 뭐 옥션이나 G마켓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 이제 결제 한번 해보셨죠. 그럼요. 그게 이제 모바일 결제, 뭐 전자 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포함한 것이 핀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제 한번 하려면 여러 인증 절차를 거쳐야 네. 되고, 정말 어려워요. 액티브엑스, 뭐 공인인증서, 네. 우린 언제나 구비를 하고 다녀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넣어놓거나, 뭐 USB 메모리에 담거나, 내 그 PC에 저장을 해놓거나. 네. 이런 그 인증 절차와 보안 절차를 좀 더 쉽고 편하게 만들어 놓아서 금융과 기존에 있었던 모바일 결제를 하나로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핀테크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파이낸셜이라는 금융과 그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금융하면 무조건 은행 찾아갔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뭐 이동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금융도 편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게 핀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은행은 재빠르게 변화를 시도를 해야겠어요. 실제로 네. 변화를 빨리 해야 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네. 현실로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먼저 뭐 이런 조짐이 좀 먼저 나왔고요. 뭐 영국, 미국, 중국 여러 선진국에서 많이 좀 핀테크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변화가 많이
늦어졌다라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이 두 개가 언제나 걸림돌이었죠. 네. 네. 현재로서는 금융법상에서 온라인상으로 뭐 송금을 하거나 온라인상으로 결제를 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야 하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네, 네.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바로 얼굴을 보면 알 수 알수 있는데 있지만 온라인에서 그게 안 되니 모르니까. 그게 꼭 절차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대응할 수 있게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렇게 변화가 해오면서 하나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실제로 그 핀테크가 약간 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7, 80년대에는 예.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 이렇게 이불 속에다가 돈 이렇게 항상 넣어놓으시고 장롱에 숨겨놓고 예. 자, 그렇게 보관을 현금이 했죠. 중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월급 줄 때도 이렇게 다 현금으로 이렇게 맞아요. 봉투 네. 딱 노란 해서 봉투에. 줬습니다. 네. 뭐 요즘 이제 영화도 그런 게 과거에 좀 많이 유행이 되곤 네. 한데 네. 현금 결제가 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얼굴을 보고 주고받는 현재. 자, 이제 그렇죠. 9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되면서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 시작을 그렇죠. 했죠. 지갑 속에 현금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신용카드는 마찬가지로 가게를 찾아가서 얼굴을 보면서 결제를 했단 말이죠. 네. 인증 절차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2000년도가 되면서 모바일 상에서 이제 결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결제를 많이 하고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한 분야가 생기면서 조금 더 모바일 결제가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동통신이 나오면서 이 안에 아예 신용카드나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죠. 뭐 요즘 전자지갑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되면서 통틀어서 핀테크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존의 여러 결제사들과 오프라인 결제 매장들과 온라인 핀테크가 접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그 모바일 결제는 우리가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익숙한데 모바일 결제를 하면서 다양한 인증 과정을 거쳤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게 좀 안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핀테크가 되면서 그 절차가 간소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없나요? 뭐 그거는 이제 차차 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인증 절차라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웠다라고 보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다 보안상에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하드웨어 단에서 보안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핀테크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네네. 모바일 결제도 있고 전자지갑도 있고 뭐 모바일 신용카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여러 가지 좀 세분화해 보면 일단 송금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그 카카오가 내놓은 뱅크 월렛이 네. 바로 여기에 예.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바일 전자 화폐를 주고받는 거죠. 현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네네. 일종의 뭐 사이버 머니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 화폐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가상의 화폐를 주고받는 송금 방식을 해서 송금 분야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비트코인도 있고요. 네. 뭐 엠페이도 있고요. 뭐 엠파사도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퍼 와이즈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결제 분야입니다. 네. 네. 아까 전에 송금이하고 이번에 결제인데 네. 결제는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전에 뭐 카카오페이도 페이. 있고요. 네. 페이팔도 있고요. 알리페이도 있고요. 그리고 스퀘어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맞네요. 결제를 온라인상에서 좀 더 빠르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도 요 최근에 들어서 하나의 금융 분야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플랫폼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엔젤리스트, 랜딩클럽, 뭐 쿠오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김기경 이사님, 제가 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핀테크 관련 산업이 커지면 여기 관련된 직종 또 필요한 인력들도 많이 필요한 걸까요? 당연합니다.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그 핀테크라는 거는 파이낸셜하고 이제 테크놀로지. 네. 그래서 말하는 테크놀로지는요, IT를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네. 그 기존에는 사실 금융 쪽에서 보면 IT는 약간 서비스, 약간 사이드, 그러니까 코스트를 사용하는 부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코스트 직원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잘 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 IT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나는 금융 업무 모르겠다. 네. 금융 업무 하시는 분들은 IT를 난 모르겠다. 예. 그래서 각각 가다 보니까 네. 사실
코디네이터, 즉 컨설턴트들이 필요했고 뭐 중간 과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원래 그 현업에서 원하던 그 내용과는 다르게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네. IT 쪽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현업에서는 말로 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시는데 네. 기간은 정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떻게 될까요? 금융과 IT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이제 성공하겠죠. 도움이 네.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핀테크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과 IT를 따로 놀던 그 시점에서 이제 예. 같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공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핀테크라는 개념을 좀 몰랐지 우리 일상 속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 중국 지급 결제 기업인 알리바바의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관련성이 있을까요? 알리바바 얘기는 뭐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아마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리바바 하면 아주 그냥 엄청난 정말.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윈의 어록부터 시작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게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고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네. 마윈이 다시 뜨는 맞아요. 그런 뭐 여러 현상이 있는데 네. 알리바바의 성공 사례라고 뭐 최근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네. 이거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그 핀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알리바바는 이거를 그냥 하나로 통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요즘에 들어서 B2B, B2C, C2C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기업들 간의 거래, 그리고 기업과 뭐 일반 소비자 간의 거래, 그리고 소비자끼리의 거래 뭐 이런 건데 네. 과거에는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점점점 온라인으로 넘어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장터가 당연히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흔히 딱 떠올려 본다면 뭐 옥션이나 뭐 G마켓, 오픈마켓, 뭐 티몬도 있을 수 있고요. 티켓몬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쿠팡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의 장터잖아요. 그렇죠. 네. 알리바바가 그 장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네. B2B 사이트로. 그게 네. 이제 알리바바닷컴이라는 홈페이지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중개업 사람들이 비즈니스들이 모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온라인상에서는 인증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인증이 필요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중간에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까다로워요. 이게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안에다가. 결제 시스템을 네, 만든 거죠. 결제 시스템을 아예 만든 거죠. 네. 그리고 기존의 결제 시스템은 이걸 만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과 제휴를 맺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수수료를 줬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안 받겠다라고 한 거죠. 우리에서 한번 들어오면 우리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받지를 않겠다. 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알리페이입니다.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그 중간에 결제 대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요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조금씩 더 커지는 거예요. B2B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 B2C도 하고 C2C도 만들면 되겠네라고 네네.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게 타오바오가 있고 T몰이 또 하나씩 나온 거죠. 들어봤어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생방송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임지연 아나운서가 바로 그 얘기 하셨는데 네, 네. 카카오페이에 충전해 놓은 금액으로 다른 오픈마켓에 가서 결제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요. 싶죠.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네. 쉽게 결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카카오페이로는 그게 안 되는 그쵸. 거예요. 어차피 네. 난 그거 현금처럼 넣어놓는 건데. 그러니까요. 알리바바는 그래서 알리페이라는 자회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결제 대행사를 자회사로 분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뭐 알리바바닷컴이나 타오바오뿐만 아니라 여러 쇼핑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쇼핑몰과 알리페이를 또 연계를 한 거죠. 아, 그러면서 이 알리페이를 가지고 저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이네요, 정말. 탁 튀어 놓은 거죠. 누구나 생각은 했던 건데 쉽게 쉽게 다가가지 하지 않았던 못했던. 거. 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여러 카드사들이 있잖아요. 네. 카드사들은 뭐 여러 오픈마켓 가서 다 결제할 수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휴를 통해서 넓혀 나갔던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스스로 안 받겠다라고 네.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로 몰려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예. 다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연 회비 정도만 이제 B2B에서는 받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기꺼이 낼 한번- 것 같아요. 그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알리바바가 조금 더 약간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 동양 예.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알리바바의 전체 수익의 약간 수수료 단위라든가 수수료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까 전에 연회비에서 나온다고 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이는 우리가 가서 우리 기업으로 발전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 나라를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민족을 생각을 한다. 아, 예. 약간 들어봤어요. 동양적인 사상이죠. 예, 예. 실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뭐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뭐 페이팔
뭐 그리고 뭐 이베이 뭐 이런 어떤 외국계의 그 네. 전자결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서양 기업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외국계 기업에서 중에서도 중국 알리바바가 아닌 나머지의 그 네. 핀테크 기업들은 대부분의 수익이 20%의 대기업에서 나옵니다. 아, 예. 네. 근데 알리바바는 수익이 80%의 자사의 중소기업들에서 나와요. 그렇군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전에 되게 좋은 얘기 하셨는데 MS가 바라는 인재상이 그 슈퍼 스마트. 예. 예. 수제. 그렇게만 모여서 완벽한 사람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뭐 동양적인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옆 사람과 같이 가야 되고 그렇죠. 손을 잡고 네. 가야 되고 함께 가고. 경쟁이라기보단 우리 민족 가족을 생각하게 네. 되는 그런 거를 잡아놓은 거죠. 그걸 인간적인 로컬라이징 한 요구를. 거예요. 아니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마윈이 무협지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요? 근데 그 무협지에서 원하는 어떤 민족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런 수용된 것 정신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성공의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됐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마윈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외모도 별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생각을 했을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네. 예. 저도 참 그런 외모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대단하긴 한데. 신기하게 그리고 이제 재밌어요. 또 하나가 결단력이었어요. 네. 이건 이제 중국계의 중국인들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비슷한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국계 회사 중에 들어와 있던 건 레노버라는 또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레노버 회사가 크게 됐던 이유는 기존의 큰 기업이었던 IBM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됐는데 인수를 하는 전략을 많이 세웁니다. 중국계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로컬라이징이라는 게 많이 중요하긴 한데 어느 나라에 나가서 그 지역에서 판매를 하려면 그 지역의 상권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통의 대부분의 기업인들이나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일본에 가서 뭐 가게를 하나 냈다. 네. 그럼 내가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체제를 원하지. 예. 그쪽에 있는 체인점이나 그쪽의 전문가를 수장으로 앉히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의 기업들은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 시장에서 1위나 2위 기업을 인수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쪽 시장을 담당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통이 커요, 정말. 알리바바가 이제 네. 그 생각을 했던 건 이제 검색의 이슈였던 거죠. 네. 그쪽 지역에서는 검색을 또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상품을 검색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야후 재팬과 야후 차이나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하나의 틀로 그냥 가져가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상이라든가 모바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핀테크, 금융에 관련돼 있고 결제에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을 알리바바라는 회사 자체, 그룹 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건데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알리바바, 타오바오, 티몰 전체 모두 다 업계 중국에서 1위가 예. 됐어요. 아, 알리바바가 시장 점유율이 54.8%, 그리고 네네. 타오바오가 시장 점유율이 70%가 돼버리면서 네. 네. 엄청난 그러니까요. 이슈가 좀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되죠. 마윈이 어마어마한 부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핀테크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텐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기경 이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그 과거에 신용카드를 쓰거나 네. 아니면 은행권으로부터 어떤 대출을 받을 때 사실 연체라는 부분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를테면 대리점이나 영업점에 이제 일부 전가를 하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율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연말쯤 되면은 카드 수수료 인상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카드를 안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듯이 사실 그게 카드를 사용하면서 연체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카드사에서 다 떠안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영업점에 넘기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것들인데 네. 말씀하신 그런 그 핀테크가 도입됨으로써 그런 수수료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서로 부담도 없고 그러므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80%가 중소 상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중소산업들이 많은 돈을 안 내고도 그런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제가 실사용자로서 뭐 정말 인증받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액티브 X 하려면 컴퓨터 사양 맞춰야 되고 또 PC방 가면 또 그것도 그대로 깔아야 되고 네. 공인인증서 같은 건 제가 자꾸 비번을 까먹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치기 힘들었고 또 공인인증서 끌어와야 되고 또 컴퓨터 바뀌면 다시 해야 되고 그게 참 어려웠는데 네. 이게 하나로 통합되고 더 과정이 쉬워졌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이 핀테크가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서 제3의 화폐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핀테크의 등장이 정말 핫 이슈긴 핫 이슈인가 봐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이슈도 그렇고 우리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간소해진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영원한 숙제인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바로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제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뭐 얼마 안 됐어요. 바로 지난달에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 포럼을 좀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네. 플랫폼 기업, 뭐 핀테크 벤처 기업, 뭐 금융기관 그래서 한 40개 기업의 뭐 대표분들로 구성이 돼서 조금 더 쉽게 법적으로도 좀 풀어줄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하는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네. 실제로도 이제 금융위원회, 뭐 금융감독, 그러니까 여신감독기관들도 이제 심사를 언제나 통과를 해야 네. 금융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예. 뭐 한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카카오페이가 뱅크월렛이죠. 카카오 뱅크월렛이 송금을 일단 집어넣었던 것은 되게 좀 커다란 거잖아요. 예. 이 뱅크월렛을 조금이라도 쉽게 하기 위해서 네. 해보셨죠? 네. 쉽게 되죠. 뱅크월렛. 네. 네. 쉽게. 은근히 쉽게 송금이 갑니다. 맞아요. 은근히 쉬워요. 바로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송금을 하려면 은행권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꼭 뭐가 필요하다? 액티브엑스와 액티브엑스.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아, 네. 네.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일종의 사이버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 중간에서. 카카오에서 송금을 할 때 바로 내가 여기서 돈 10,000원을 해서 저쪽 은행에서 돈 10,000원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카카오 상에서의 그 제휴를 맺은 곳에서 일종의 사이버머니로 가서 네. 사이버머니가 그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카카오톡이 제안을 이렇게 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금융감독원한테도 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네. 기존에 법상으로만 했었다면 그거 못했을 건데요. 카카오가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카카오만 우리가 해! 하고 된 건 아니잖아요. 많은 얘기를 하고 감독원들과 얘기를 하고 여러 은행들과 정말 수많은 얘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법적 절차도 다 거쳤고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아까 전에 임지연 아나운서 얘기했던 네. 그렇게 간편하게 하면 보안이 좀 안 좋아지는 거 네, 아닙니까? 라고 걱정이 했는데 돼요. 오히려 보안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절차에 따르면 더 많은 심사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게 뱅컬럿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간편해진 더 거죠. 간편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기술과 IT 기술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중점 금융 사업 중에 하나로 핀테크를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럼 이렇게 핀테크가 활발해지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김기용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앞으로 신용카드는 없어진다고 감히 공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신용카드 한번 잊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사실 진짜 예. 심쿵한다고 하죠. 예. 정말. 사실 그 전에 아까 잠깐 말씀하시면 노란 봉투를 예. 네. 월급을 받아서 약주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다가 잊어버리면 그 한 달은 사실 어디다 풀어 다녀야 진짜 되는 눈앞에 캄캄하죠. 어렸을 적의 얘기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사실 거기를 지나서 이제는 그래도 통장으로 돈을 주니까 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신용카드를 이제 활용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아, 정말. 사실 누가 가서 써도 잘 알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거를 정지시키면 네. 만약에 주말에 다시- 금요일 저녁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카드를 발급받는데 직접 가야 됩니다. 일주일도 그렇죠. 걸려요. 배송 예, 그리고 처리하면. 나오는 기간 꽤 생각해 걸려요. 보면은 정말 그 동안은 불편해요. 예, 네. 매번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되고 이런 네.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그 핀테크가 도입된 이런 모바일 결제나 뭐 아니면은 송금 서비스가 되면 네.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다면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떡해요? 아니 그리고 정말 그 현금 인출기를 찾아다니는 그런 수고를 좀 덜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한 신용카드와 더불어 예. 커다란 현금 일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거. 앞으로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ATM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오늘따라 이상하게 카카오톡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카카오 광고하러 아무래도 나오셨죠. 주제가 그렇다 네. 보니 제가 뭐 카카오와 무슨 연관이 있는 전혀 아닙니다. 뱅크월렛을 그 발족해 놓은 카카오의 그 이제 그 팀장이라고 할까요? 이제 부장님과 이제 전에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얘기를 했는데 사내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쓰느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광고도 많이 시작을 했잖아요. TV 광고에서 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엠빵 뭐 저희가 맨날 그 네. 얘기 하잖아요. n분의 1 뭐 이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되게 예. 재미있는 현상 네. 중에 하나예요. 네. 예전에는 솔직히 이제 저희 직장인들은 많이 아는데 5명, 6명이 모여서 밥 먹으러 같이 가잖아요. 예.
그럼 꼭 누군가 한 명이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고 그렇죠. 현금 다 어떻게 할 거냐. 네. 예. 그래서 뭐 너가 카드로 계산해 내가 현금을 줄게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많이 아니요, 하는데. 계좌로 입금해 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한두 명 꼭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독촉을 해야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보냈어 이게 되는 겁니다. 돈 쓰는 게 재밌어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밌는 큰일 나요. 그럼 안 돼요. 재밌는 건데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싫어하는 날 중에 하나인데 예. 바로 송금상으로 요즘 1원 쓰세요? 안 씁니다. 1원짜리 안 쓰죠? 1원 안 쓰죠. 그죠? 예, 예. 그냥 온라인으로 핀테크를 이용해서 1111원을 1111원. 보내는 겁니다. 아. 예, 11,111원 보내도 되고요. 네. 11만 1,111원을 그냥 보내도 되는 거죠. 예. 빼빼로 대신 돈이 더 세상에 좋아요. 가장 좋은 선물은 아니 뭐 현금이죠. 1111원이면 맞아요. 그렇게 부담이 되는 돈도 아니고. 그리고 뭐 네. 약간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 그러면 괜히 욕하지 말고요. 그 액수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게 재밌잖아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도 다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 실생활에 이게 녹아들었을 때의 파급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핀테크가 도입이 되면 결제가 굉장히 간편해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편하게 돈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건데 또 다른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김기영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은 예. 뭐 송금 결제 이런 간단한 얘기들만 했는데 네.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 제도권 금융기업이라고 네, 네. 하죠. 네. 보통 영업정 가서 돈을 맡기고 뭐 VIP실 이런 데 있어서 뭐 돈 예, 많이 맞아요. 입금하신 분들은 네, 네. 가서 뭐 대접받고 커피도 그렇죠. 한 잔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특별한 룸에 않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져 갈 거라는 게 이제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네. 예전에는 금융기업을 하려면 자본이 많고 돈이 많고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었다면 네네. 요새는 IT 기업이 금융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정부의 약간의 규제만 풀어준다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카카오톡이 금융기업이었나요? IT 기업이었나요? IT 기업이죠. IT 기업이지만 예. IT 기업을 이제는- 모태로 하는 금융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사실 금융업은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능력만 되면 아무나 금융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권 기자님이 예를 정말 잘 드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아까 장터라고 하셨습니까? 예, 예. 장터를 열어두면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죠. 장돌뱅이가 앉아서 와서 식료품을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철물을 팔기도 하고 네네. 뭐 비단을 팔기도 하고 예, 예. 그 장터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그렇죠. 같은 것들이 플랫폼. 쉽게 말하면 그 뭐 역도 플랫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뭔가 모이는 곳을 네네.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다양한 예전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영업점을 가야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입금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인터넷상에서 금융상품도 실제로 팔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네. 접하지 않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송금을 한다든지 뭐 24시간 뭐 외국에 그 통화를 송금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24시간 전 세계 어디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핀테크의 가장 큰 장점이자 그리고 좀 새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국내에서 접하게 되니까 카카오톡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카카오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송금이나 뭐 결제나 투자나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 저도 약간 너무 다음 카카오 얘기만 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우리 다른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네. 이제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에 맞서는 라인이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라인과 이제 밴드까지 연계한 그 라인페이를 좀 준비 중이고 있고요. 네. 그 삼성전자는 지난 9월이었어요.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 월렛이라고 네. 있는데 그 월렛에 이제 옐로페이를 또 마찬가지로 네. 결제 시스템인데 옐로페이를 더해서 뭐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시티은행, 뭐 우체국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걸 또 준비 중이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또 네.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LG전자는 사실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뭐 또 최근에 애플의 애플페이, 뭐 알리바바의 뭐 알리페이 이런 게 있는데 제조사뿐만 아니라 가장 이거를 접목하기 쉬운 기업이 바로 이통사. 네.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통사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들어서 그 LG U+는 그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나우를 예. 냈고요. 그리고 모바일 지갑 스마트 월렛을 이제 연계를 해서 또 마찬가지로
그 페이나우에 있는 그거를 NFC 방식으로 네. 송금을 하는 또 준비 중이고요. SK 플래닛은 이제 실업, 뭐 간편결제 그리고 서비스 네. 이제 페이핀이랑 같이 해서 BLE 페이먼트라는 또 서비스를 또 제공 중이고요. 뭐 다 말씀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는데 뭐 KT도 이제 준비 중입니다. 뭐 네. 여러 가지 가장 어려운 게 그 공인인증서와 여러 가지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하느냐라는 게 있었는데 네. 원래는 그거를 올레 앱 안심 인증이라는 거를 또 앱을 예. 하나 만들어서. 내놔서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만 받으면 어. 다 인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마찬가지로 KT가 여러 업계와 진행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그 스퍼와이즈라는 앱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앱은 어떤 앱이에요? 김기현 회장님. 트랜스퍼와이즈 예, 트랜스퍼와이즈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것 같은데 그 트랜스퍼와이즈는 사실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네. 그 유로, 파운드, 달러, 원, 엔화 등을 그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실시간으로요? 네, 그 24시간 실시간 어느 나라도 유용하네요. 물론 이제 등록된 통화만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그렇군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아지모라는 또 이렇게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모바일, 뭐 앱, 뭐 여러 가지 그 온라인이 가능한 모바일이 가능한 환경에서 192개국에 무려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핀테크 시장이 발전을 하는 걸 보면은 모바일 결제 규모가 정말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쇼핑 저는 엄청 하거든요. 그 모바일 결제 시장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결제액이 2013년 기준으로 예. 그 달러로 무려 2,354억. 어. 우리나라 돈으로는 곱하기 1,000 이상 하시는 거 아시죠? 와. 그 정도 금액에서 어마어마하네요. 무려 한 2년 후쯤에는 무려 3배가 넘는 7,210억 달러까지 이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 기자님도 그렇게 보세요? 실제 이게 이제 그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내놓은 이제 통계 자료가 그렇고요. 네. 뭐 저도 하나를 좀 더 추가로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통계청 자료 우리나라의 이제 시장조사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전 세계의 그 시장조사인 거고 네. 통계청이 이제 2013년 1분기 때의 모바일 결제 규모, 그러니까 전체 핀테크 규모 모바일 결제 규모만 지금 놓고 얘기를 해보면 네. 1조 1,270억 원이었어요. 엄청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2014년 2분기 1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3조 1,930억으로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3조 단위로. 그리고 바로 이제 전분기 2014년 1분기에 비하면 283%,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성장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핀테크라는 게 사실 이제 모바일 결제를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모바일 결제의 그 결제액 추산만 결과를 말씀드린 건데요. 네. 핀테크는 이거보다 더 큽니다. 네. 근데 다만 가트너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7,200억에 달할 거다라는 것도 예상이에요. 아직은 핀테크의 전체 시장을 통계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을 만한 규모가 안 됩니다. 몰라요.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모바일 결제 현재로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예, 예. 모바일 결제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앞으로 늘어나갈 거고요. 네.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죠. 네네. 네.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핀테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조금 예. 힘들긴 합니다. 이제 모바일 이제 일단 지급수단, 그러니까 모바일 결제가 나오는 건 이제 마찬가지로 현금, 신용카드를 조금 대체를 하자라고 해서 나왔던 거고요. 네. 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한 총 4개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모바일 뱅킹. 모바일 네. 뱅킹. 네, 뭐 인터넷 뱅킹은 이제 모바일에서 옮긴 모바일 뱅킹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모바일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유심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네. 뭐 신용카드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휴대폰 소액 결제. 네. 많이들 하잖아요. 바로 이제 결제하는 소액 결제들 있죠. 그리고 이제 전자지갑. 계속 저희들이 뭐 얘기하는 월렛을 많이 얘기를 하죠. 뭐 최근에 실업 광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예, 그런 예. 것들을 들어서 총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시스템들이 그 여러 가지 조금 장단점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뱅킹, 뭐 모바일 신용카드, 소액 결제, 전자지갑 이것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다만 장점은 기존보다 편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최근에 들어서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써본 적 있느냐라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조사 결과를 바로 말씀을 드리면 예. 거의 다 써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얼마나 써봤다라는 것들이 통계가 좀 있는데요. 네. 모바일 신용카드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73.9% 정도가 되고요. 네. 근데 이용한 사람은 실제로는 한 7.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차이가 많네요. 아직까지는 신용카드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신 이제 또 전자화폐, 가상화폐, 뭐 송금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63.9% 정도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뱅컬렌 이런 것들 나오면서 많이 비트코인 나오면서 이제 많이 아는 건데 네. 근데 실제로 이용해봤냐라고 얘기했더니 14.3%가 이용해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쉬워집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이건 누구나 알죠. 예. 97%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 이용한 사람도 74%에 많이 달하고요. 이용했네요. 모바일 뱅킹도 96%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68%가 실제로 이용해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바일 결제만으로도 이제 좀 약간 놓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현재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금액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 네. 권 기자님, 제가 요즘에 앱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네. 신용카드 사용이랑 앱카드 사용,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앱카드가 모바일 신용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그 전자지갑과 같이 네. 연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유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증과 그 법 절차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구글이나 애플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도 핀테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도 접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권 기자님? 네, 맞습니다. 뭐 페이팔, 구글, 애플, 뭐 아까 전에 애플페이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네.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그 해외에서 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애플페이를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하드웨어 기반에서 시작을 했던 애플페이를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좀 무서웠던 게 우리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이해하시겠지만 우리는 국민은행이랑 연계를 맺었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 지났더니 기업은행이 들어왔습니다. 또 어디가 들어왔습니다. 예. 하나씩 넓어가잖아요. 많이 생각나시죠? 우리가 흔히 쓰는 카드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결제하시면 2% 적립해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애플페이가 발표를 하면서는 아예 다 준비를 해놓고 터트려 버린 거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애플페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애플페이로 결제가 맥도날드 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약간 해외 신용카드 이게 필요하긴 그렇죠. 합니다만.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해외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니 그러면 애플페이 말씀해주신 애플페이랑 알리바바는 시스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알리바바와의 이제 애플페이를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알리페이와 예, 애플페이를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일단 알리페이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여러 곳과 계속적으로 제휴를 맺고 좀 더 쉽게 가는 걸로 가고 있다면 애플페이는 일단 같이 들어와 있는 연계된 곳과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흔히들 우리나라 사용자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죠. 그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과연 들어올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요? 네, 애플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네. 약간은 중개나 이런 거보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법에서 공인인증서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네. 그게 없어지지 않은 이상은 적용되기가 많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그렇겠죠. 네. 알리페이는 실제로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왔죠. 네. 네.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연계하기 위해서 제휴를 좀 맺고 있고요.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부연해 설명드리면 네. 그 애플페이와 이제 다른 그 페이들을 좀 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NFC라는 것의 활용입니다. 네. 뭐 영어로는 뭐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 통신. 네. 쉽게 말하면 휴대폰에 이렇게 있어요. 휴대폰에 보면 맞아요. NFC 기능이 네, 네, 근데 있잖아요. 현재 애플 그 5까지는 들어있지 않고요. 애플 6부터는 탑재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그 근거리 무선 통신입니다. 네. 약 10cm 이내에서는 띡 대기만 해도 그 인식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결제가 된다든지 상품 뭐 구매가 된다든지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네. 네.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비카드라는 곳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도 살짝 비슷한 네, 내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삼성 스마트폰이나 다른 스마트폰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아직은 활용을 좀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애플이 들어올 확률이 좀 적다는 얘기를 하시는 예. 이유는 미국은 이미 애플이 활용도가 40% 이상이 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10%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전에는 들어오기 어렵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애플페이와 카카오페이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카카오페이가 일단은 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일단 카카오페이가
많이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8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실제로 지금 카카오페이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 주변에도 은근히 송금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작점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페이는 일단 디바이스 기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필요해요. 예. 카카오페이는 디바이스 기반이 아니라 서비스 앱 기반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플랫폼 기반이었던 거죠. 네네. 가입자가 3,7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 궁극적으로 보면 카카오톡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할수 있는 편하게 거. 쓸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결제 서비스이기는 합니다만 좀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임지연 아나운서가 아까 전에 되게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예, 만약에 어떤 카카오페이를 얘기예요? 이용해서 오픈마켓 결제가 다 된다면요. 예. 그것만으로 이슈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애플페이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대신 이제 해외 나가서는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NFC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직은 애플이 NFC 그 결제 방식을 아이폰에서 풀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조금 더 되려면 임지연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들어서는 여러 안드로이드 폰도 다 NFC를 기본적으로 거의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오히려 아이폰보다 NFC는 더 먼저 안드로이드 네. 기반에는 더 많이 먼저 있더라고요. 들어와 있었죠. 예, 맞아요. 그거를 풀어주어야 어느 예.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공개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두 개의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지금 여기서 경중을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NFC의 그 추가적인 차이점은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도구나 기기, 설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만 사실 그걸 네, 활용할 수 네. 있는데 아직은 이제 국내 환경이 그렇지 않기 예.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페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도 MC분께서 얘기하신 적이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요즘에 또 해킹이 이슈되고 있잖아요. 보안에 관한 문제 이거 간과할 수가 없는데 해킹 이쪽 보안 관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중요한 보안은 그 업체들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엠페이도 있고 엠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이제 보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쓰느냐가 이제 보안에 다른 거죠. 뭐 애플페이는 뭐 토큰으로 방식으로 주고받아서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주고받아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보 자체를 암호화를 만드는 건데 네. 그 암호화하는 기술이 각각에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애플페이를 지금 제가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여기서 아이폰으로 띡 하고 결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결제 내역이 이 둘 사이에선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아. 바로 다 날아가는 거죠. 네. 사람들이 가장 오히려 신용카드가 좀 더 안 좋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신용카드를 이제 건넸습니다. 네. 결제를 해야겠죠. 네. 찍 하고 그었어요. 그럼 이 모니터에 뭐가 뜹니까? 결제 내용 이 사람의 떴다고 이름과 카드 뜨겠죠. 번호가 다 뜹니다. 네, 네. 맞아요. 그것만으로 이미 저 사람한테 내 정보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애플페이나 카카오페이는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죠. 노출되어 있는 영역이 아예 없고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만 서로 주고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보안이 더 강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정말 그게 암호화가 잘 되어 있나 봐요. 네, 네. 보안 쪽으로는 더 발달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취업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 핀테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핀테크 관련된 국내 기업, 해외 기업, 그리고 취업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영주 캐스터가 IT 산업 구직자를 찾는 기업들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IT 취업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직 정보 전해드립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한스 컨설팅에서 IT 시스템 엔지니어를 모집합니다.
주 5일 근무의 정규직 형태고요.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조정되는 임금 조건이네요. 접수 마감은 2015년 2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파워 HR에서 스포츠 게임 프로그래밍을 맡을 서버 프로그래머를 찾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정규직 형태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실무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은 우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해오세요. 맨파워 코리아에서 평창올림픽에서 일할 IT 헬프데스크 매니저를 찾고 있습니다. IT, IR을 기반으로 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매니지먼트를 총괄하는 업무라고 하는데요. 주 5일 근무 3년 계약직의 형태입니다. 콜센터 근무 경험이 있으시거나요. 금융권 콜센터 매니저를 해보신 경력자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데요. 단 근무지가 평창이라는 점 잘 고려해보신 후 지원하세요. 대전에 위치한 비비파트너스에서 테스팅 분야 선도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정규직의 형태고요.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하신 분, 그리고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면접 후에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자신 있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자, 국내 대기업 계열사 IT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피플스카우트에서 IT 품질 보증과 서비스 부분 사업을 담당할 대리 또는 과장급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주 5일제 정규직 형태고요. 우대 조건이 다양합니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하셨거나 학사 출신이신 분, 30대 연령층, IT 아웃소싱 및 SI 사업의 경력이 있으신 분, IT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관리해보신 경험자, 그리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제2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해드린다고 하니까요. IT 취업에 관심 있으시다면 우대 조건 잘 따져보시고 지원하신 다음에 꼭 합격의 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캐스터 조영주의 IT 취업 관련 알짜 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분야이든지 취업이 끝은 아니죠. IT 취업은 각 분야에 맞는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필요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핀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핫 이슈로 떠올리고 있는 그 핀테크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엔터웨이의 김기경 이사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력적인 IT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직업, 이 취업,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